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네, 시작이 되네요. 주말에 또 손님 저희 호주분들 큰 행사가 있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이번 주 그래서 영상 이번 주는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일이죠. 30일이면 내일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3일까지 하고 거의 다음 주 일주일 내내를 좀 채울 것 같은데 이 모바일 코리아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뭐 5G라든지 6G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그렇죠. 네, 주식시장 내에서 연결될 만한 건 통신 쪽. 그렇죠. 조금 봐야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막 5G 얘기가 많이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신 3사가 뭐 영업이익 막 1조를 넘는 정도로 과하게 좀 벌었다라고 하는데 투자는 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G에서 이제 6G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예전에 거의 한 50조 가량의 이제 5G, 6G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졌죠. 그 테마 쪽 위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방어주 형태의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통신 쪽은 테마 쪽을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뭐 SK텔레콤이든 LG든 뭐 KT든 KT든 네. 올라가는 게 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었던 게 에이스테크가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유증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를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미 한 차례 정도 좀 치고 올라갔다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점까지 거의 다 네, 맞습니다. 내려와 있고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그렇죠. 이슈도 있고 네, 이슈다가 다시 네.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상장이 됐던 게 워트 네, 워트라는 종목도 있는데 얘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디를 튈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플라스틱성이 때문에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보링크라고 있어요. 다보링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도 일단은 증거금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여줬던 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받고 하는데 이 조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우리 예전부터 좀 테마의 대장이다라고 했었던 거, 뭐 오이솔루션도 있을 거고, 서진 시스템, 그렇죠. 서진 시스템이 있을 거고, RF, HLC. 6G 관련돼서 또는 5G 관련돼서는 이 정도 종목들만 조금 대충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거든요, 종목들이.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뭐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장급으로 먼저 치고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을 위주로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팔 전쟁이 조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참전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뭐 지상군 투입을 했다, 뭐 급습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 방산 애들이 살짝 움직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 휴니드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갑자기 확 치고 또 밀리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팔 전쟁들이 확전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일 때 강세를 보이는 패턴들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가 또 실적 시즌에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테마주의 형태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 테마주 특성상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는 좀 약세를 볼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강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그래도 이슈가 나온 거긴 맞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유가도 있을 거고, 천연가스도 있고, 천연가스 있고, 방산주. 방산 있을 네. 거고, 드론도 공격용 무기라든지 음. 이런 걸로 넘어가기도 했었고. 그 메인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산을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뭐 빅텍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대성 하이텍이었죠. 흥구소기업. 네. 얘는 이제 대체항만으로 움직였었고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천연가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대장의 역할을 해서 GS라든지 대성에너지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시세가 한 턴 나오고 이제 반등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지난주에 막판이었죠. 화장품 애들이 그쵸. 많이 올라갔어요. 네. 다시 한번 중국의 광분제. 그렇죠. 그게 이제 11월 11일 날이거든요. 중국이 사실 1년에 딱 두 번 네. 있죠. 춘절과
그다음에 이제 광군제. 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가장 큰 행사죠, 어떻게 보면은. 1초에 무려 184억 원이 팔린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전문가님도 이제 또 거기 어떤 그쵸, 이용해서 네. 사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요즘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작년이랑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이제 그 쇼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모델도 마동석 그분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일단은 1초에 휴대폰 1억 위안이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이 일단 그쵸. 독보적으로 네. 움직였죠.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움직였었던 뭐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한국 화장품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마녀공장이죠. 그쵸. 네, 마녀공장이 조금 상한가까지 들어가주는 모습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한국 콜마 뭐 이 종목들도 있을 그쵸. 거고. 추세가 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리고 첨단 글로벌이 오랜만에 또 반등을 좀 확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이제 자리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자리 같지는 않아요. 기술적 반등이 네. 일단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고 맞습니다. 또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상으로 음. 뭐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온 거라 네. 대장주급 위주로 역시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 흔히 말해갖고 중국 하면은 연동이 되어 있었던 게 화장품 있고 뭐 호텔 있고 면세점 있고 그다음에 뭐 카지노 이런 것들 그쵸. 있고 항공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군제가 뭐 어디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국 네. 내에서 맞습니다.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팔릴 만한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들 그런 것만 보시면 그래서 화장품 쪽에 좀 그쵸. 집중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죠.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뭔가 좀 조용할 만 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네. 나오고 근데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다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종목이 딱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펩트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베디지레. 인벤디지레. 딱 그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일단 큐라티스라는 종목이 움직이긴 했어요. 네, 움직이긴 했고 나쁘지는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얘도 신규 상장주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막 지수가 막 밀리는 8, 9, 10월에도 나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어쨌든 비만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또 단기적으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는 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그렇죠. 때는 네.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 코로나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업체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를 뛰어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엔터주들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한번 확 무너지긴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성균 씨가 이제 마약을 했다. 뭐 지드래곤이 마약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막 증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엔터의 소속사가 마약을 했을까? 그러면 또 그것도 주가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SM, YG 그다음에 JY5 네. 이런 애들이 싹 다 밀렸는데 일단 하이브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공표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살짝 회복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JYP에서는 10월 30 나와서 내일이죠. 일본의 걸그룹 니슈가 한국에 정식 데뷔를 한다. 그동안 일본에서만 활동을 했던 그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의 르세라핌의 뭐 김채원 씨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쉬고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혹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활동을 재개하는 게 11월 1일 날 복귀한다라고 되어 있고 BTS도 마찬가지고 뭐 엔하이픈도 마찬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컴백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샤이민, 태민 이런 분들도 뭐 돌아오는 게 내일이에요. 11월 30일. 그러다 보니까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M은 조금 제외하고 그다음에 YG도 조금 제외하고 그렇죠. 왜냐면 Y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마약 악재가 관련 많았죠. 네 그것도 있었고 SM은 또 하필이면 카카오 쪽이랑 연결이 됐어요. 지금 사실 엔터 쪽에서 어떤 좀 탄탄함을 보이는 거는 하이브랑 JYP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도 지금 추세가 일단 좀 꺾여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2024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강하게 움직였었던 돈 튼튼하다라고 하는 게 JYP.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엔터 주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요 딱 2개 정도만 챙겨 보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이 또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총도 좀 크고. 네,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엔터 쪽을 그 관점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두 종목에 가장 좀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에요. 그렇죠. 이번 그래서- 주에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큼지막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는 실적들이 나오기 네. 시작을 할 건데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FMC 이벤트도 네,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란 이슈가 어느 정도로 작용이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또 지난번에 잠정 실적 이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또 컨퍼런스 콜까지 진행을 하기 진행을 때문에 반도체 쪽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한 주가 네. 되지 않을까. 11월 달에는 좀 MSCI 편출 아, 이런 이슈도 네.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그 종목에 해당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뭐 편입이 되는 거는 뭐 포스코 DX라든지 SK텔레콤 그다음에 뭐 금양 정도가 있을 것 같고 편출이 좀 예상이 되는 건 뭐 넷마블, 페노션, 카카오 게임즈, BGF 리테일 뭐 이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접근하는 종목들은 포스코 DX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저희도 파이팅 해갖고 네. 또 더 좋은 결과물 만들거나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